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강남권 부동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잠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에 소폭 반등하면서 오랜 거래 절벽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초에 비하면 하락세 확대는 잦아드는 추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송파 지역의 반등세의 지속 여부를 주택시장 반전의 관건으로 지목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거래 절벽이다,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또 가격을 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라든가 이제 가격을 좀 약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좀 숨고르기를 지나면서 좀 더 가격을 약간 상승폭을 좀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슈 시그널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인데요. 전국적으로 집가 상승은 100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잇따르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에는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이 뚜렷한 주택시장과 달리 땅값은 10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집가 동향에 따르면 개발 호재 지역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상승 추세가 뚜렷했는데요. 2월 기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용인역 신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겹호재를 맞은 경기 용인시 청구였으며 이어 경기 하남시와 전남 나주시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대 등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아 당분간 토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집가 상승의 분석과 2019년 토지 시장 전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어떤 침체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좀 이제 약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4월 4일 날 이 한국감정원 발표 기준을 보게 되면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21주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좀 약간의 좀 특색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지역 이제 9.13 대책 이전의 그 가격과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그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90% 정도는 9.13 대책 이후의 가격의 매매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뭐 방송이라든가 이 다른 기타 채널을 보게 되면 뭐 거래 절벽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부동산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연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후에 전세가가 좀 안정이 된다면 좀 가격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이 어떤 하반기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 하나는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6월달 이후죠. 6월 말에 이제 그 공시 가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 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좀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6월 이후, 그 7월 달과 8월 달이 어떤 그 매수에 좀 적기로 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토지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개월 정도면은 거의 한 10년이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가는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서울 지역 전체로 보게 되면 이 토지가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토지 보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면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때는 거의 뭐 100조, 5년간 한 100조 정도가 또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 때는 한 117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 58조가 풀렸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풀린 게 한 22조 정도가 이제 올해 내년에서 토지 보상이 좀 풀린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데요. 그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토지 보상이 풀림으로 해서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가 또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좀 상쇄시키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반경 약 한 20km 범위 내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했었을 때 또 이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양도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토지 보상과 집가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상당히 좀 깊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집가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2007년도, 8년도 이후에 가격 상승을 좀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형성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2019년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 집가 변동률을 좀 보시게 되면 그 큰 특징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내려가고 주변 지역의 세종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수를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도 이 세종시는 집가 상승이 좀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구 그다음에 이 대구라든가 이 부산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좀 봐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률도 현재 좀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올해 이제 풀리는 어떤 그 토지 보상 약 한 21조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의 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철도를 기반으로 한
SOC 사업의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가 상승을 한번 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강원도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일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 파주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강원도 쪽 주변 지역의 고성 쪽 주변 지역이죠. 바로 이 남과 북이 연결되어져 있는 축에 어떤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가격 상승의 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지가에 대한 변동률 추이를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지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2월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가 보상 자체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그 토지가에 대한 어떤 그 토지 보상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어떤 현재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률의 변동률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 처인구라든가 하남시 또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지가 상승을 토지 보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남 나주가 최근에 들어서 가격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또 경기 용인이라든가 처인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지가 상승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토지 보상금과 전국의 지금 지가 변동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 약 한 22조 정도면은 상당히 큰 액수로 좀 토지 보상이 풀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보상이 풀리게 되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이라든가 지가 상승의 견인차 효과를 동시에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지가를 보시게 되면 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이 국토에 대한 개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봐둘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차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가 수정이 되어져 있죠. 2006년도에 한 번 수정이 됐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한 번 수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20년 이후면 이제 그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차 종합개발계획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축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서울과 부산 또 현재 지금 광주 쪽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면 Y자가 좀 거꾸로 되어져 있는 도로와 철도가 지금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강원도 쪽 축, 또 충청권, 충남 쪽 주변 지역은 뭐 대전과 좀 가까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좀 여건은 많이 되어져 있지만 이 충북권 일대라든가 이 강원도 주변 지역 일대가 앞으로 좀 유망 지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의 축을 보게 된다면 이 5성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권과 또 이제 경북권이죠. 이 경상권 쪽 주변 지역에 직선화되는 철도라든가 도로 노선을 5차 개발 계획 안에는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KTX 노선 자체가 호남에서 5성을 지나서 또 경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이 형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호남권과 이 동남권을 바로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철도와 도로 사업이 5차 개발 계획에는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토지를 이뤘던 종합적인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지가가 오를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에 좀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제 지금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5차 종합개발계획의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이런 축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의 동해안 관광벨트라든가 이 서해안 쪽 산업벨트, 남해안 쪽에 이제 그 섬벨트라고 하죠. 이런 축을 현재 지금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해안 관광벨트는 뭐 에너지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서해안 산업벨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해선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복선절철이라든가 서해선 또 소사 원시선 또 이제 신안사선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해선에 대한 산업 벨트가 좀 더 크고 또 그 산업단지의 어떤 그 면모를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 4차 종합개발 계획과 그 전에 있던 종합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이 남북교래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좀 크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5차 종합개발 계획도 이 남북에 대한 어떤 축을 가지고 러시아라든가 중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그 전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5차 종합개발 계획 안에서 그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의 좀 인구에 대해서 이제 그 노년화가 되어 가면서 그도 청년층들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면서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조성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어떤 신산업 벨트로 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서해안선의 축 벨트가 앞으로도 좀 기대치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서해 쪽 주변 지역의 산업 벨트를 항상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이어왔던 토지 가격에 대한 이 시그널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소장님께 더 자세한 강의와 상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하나부터 10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해 볼게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고요. 또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서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네. 565-1번지 빌라를 지금 제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565-1번지요. 정확한 네. 주소가 맞나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거길 거주한 지는 한 5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 좀 더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현재 한 실거주로 5년 동안 보유하신 부동산을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하셔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565-1번지입니다. 향후 전망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실거주로 해서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거죠? 투자 목적보다는. 네, 실거주하고 있어요. 네, 뭐 좀 더 보유하셔라 하게 되면 좀 더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신 거죠? 네네.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돈의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좀 가시는 게 낫는데 좀 고만한 지역에 내가 지금 이만한 정도의 자금력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뭐 실거주를 잡는 것보다는 현재 좀 가지고 계신 이 빌라 형태의 이 다세대 주택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매도 시기 자체를 한 4년 정도 있다가 좀 매도 시기 잡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지도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건의 위치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좀 봐야지만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대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이 바로 위쪽에 위쪽이 이제 그 등촌역에 이제 위치해 있죠. 9호선 라인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제 목동역이 위치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목동 사거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등촌역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 9호선 라인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직장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도 있지만 이 다세대 빌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쪽은 실거주가 상당히 좀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강서고등학교라든가 영도중학교 또 대일고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제 초중고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그 학군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재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 4년 있다가 매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목동선 자체에 위치해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목동선 라인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목동선 라인 자체가 이게 지금 재정 사업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재정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서울시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그 호재거리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목동선 자체가 목동선만으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좀 속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목동선뿐만이 아니라 그 신월 IC 쪽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제공파 터널의 어떤 공사라든가 주변 지역에 좀 열악했던 그런 환경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보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오히려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낫다. 또 하나는 그 등촌역과 이 목동역 쪽 주변 지역에 이 등촌로길 이 자체에 대한 그 앞으로에 대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변 지역으로 해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이제 그 부서지고 이제 그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서는 지역들이 바로 그 등촌역과 이 목동역 라인 쪽 양쪽 대로변 쪽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계속적인 어떤 그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뭐랄까요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오피스텔형 건물들이 주변 지역에 좀 많이 들어선다면 주변에 좀 상권 자체가 좀 많이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게 목동선 같은 경우는 한 2년 안에 뭔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 또 이제 구체적으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발 진행 사업을 언제 어느 때부터 끝내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빌라들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향후 4년 이후에 좀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 주변 목동선의 메리트를 좀 받아보신 이후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고요.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다시 연락 주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참이슬 네.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쪽에 지금 매매건이 하나 고민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향후에 지금 지하철 개통부터 해서 몇 가지 호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실거주는 예. 아니고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보고 예, 계신 투자 거고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참이슬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를 보고 한번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형대는 한 몇 평형대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평형대. 32평형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32평형 정도요? 이거는 지금 투자 목적이면 이 물건은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 자체가. 예, 연식이 좀 됐다 하더라도 예. 이쪽 안쪽으로 해서는 호재거리가 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이 전세가도 주변 지역의 다른 기타 지역보다는 전세가 비율도 조금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어떤 갭투자 형태로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변 지역이 아직까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호재가 이 땅속 안으로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참이슬 아파트 위치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으로 참이슬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좀 약간 좀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장현지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장현지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시흥시청역이 이제 서해선이 크게 이렇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흥시청역이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요하게 돼버린 부분이 있어요. 주변 지역의 매화산업단지라든가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 광명 테크노밸리 사업도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감 택지 개발지구, 또 여기 기존에 있던 월거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이 이 앞쪽에 있는 참이슬 아파트 쪽 주변 지역과 같이 가격에 대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도로 자체도 보게 되면 이 도로 자체도 상당히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도로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지 부족했던 부분은 이 지하철, 사람과의 어떤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철도에 대한 어떤 인접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흥시청역 서해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 쪽이 되는 지역이죠. 이제 월급 판교선이라든가 또 신안선선이 좀 들어오면서 신안선선이 들어오면서 이 시흥시청역은 좀 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베드타운 형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큰 업무 시설과 이제 같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면 장현지구라고 하죠. 이 장현지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지식산업센터, 또 업무시설과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이슬 아파트를 좀 보게 되면 30평대하고 이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30평대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 참이슬 아파트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분양이 된 아파트를 보게 되면 기준 평형대 자체가 한 4억 선을 좀 현재 좀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4억 3천에서 한 4억 한 5천 정도 그 사이에서
아파트 가격이 신규 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30평형대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참이슬 아파트 정도가 한 3억 좀 약간 밑으로, 또 이제 시흥촌역 쪽 주변 지역은 약간 2억 9천에서 한 3억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를 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 단지가 앞으로 좀 크게 좀 들어오고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만들어진다면 아파트 가격은 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반상승할 수 있는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된다. 그래서 이 참이슬 아파트 자체도 현재 입장에서는 갭투자 형태로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좀 수익을 추후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시흥시 아파트를 고민 중이셨는데요. 일단 잘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주변에 또 호재들도 또 있다고 하니까요. 소장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 상담 한번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25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릉역 건영아파트 90세대와 태릉입구역 삼익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여의치는 않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 중이십니다. 두 곳을 놓고 비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역은 노원구네요. 자, 건영아파트와 또 삼익아파트, 소장님의 추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예, 그 공릉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한다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 다 이제 그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릉역에 있는 건영 아파트는 일단은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세대수가 좀 상당히 좀 작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한 8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바로 이렇게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태릉 입구역에 있는 이 삼익 아파트를 둘 수가 있는데 이 삼익 아파트 위치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두 개 다 공릉역과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두 개 다 아파트는 인접성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영 아파트는 앞쪽에 이제 블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세대 블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조망권을 좀 해칠 우려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앞에 이 동부가선도로가 지나고 이제 하천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태릉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의 삼익 아파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의 좀 단점이 있죠. 삼익 아파트는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양쪽에 이제 대로변이 위치해 있고 앞쪽에 이제 동부가선도로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확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 광운대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GTX 이제 신호선이 지나가면서 광운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실거주로 해서 산다고 하신다면 공릉역 쪽에 있는 건영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태릉 입구역 쪽에 있는 삼익 아파트가 세대수도 좀 그나마 좀 나은 부분도 있고요. 또 조망권 자체가 앞부분을 좀 가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커지면서 이 실수요자들과 전세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건영 아파트보다는 이 삼익 아파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 주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건영 아파트 또 삼익 아파트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좀 서로 경쟁력이 어떤 아파트가 좀 나은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둘 중에 삼익아파트와 건영아파트 중에서는 삼익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 굉장히 짧고 나 더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1시간 동안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장소 체크해 주시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이고요. 문의 전화 2128-855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통건물하고 아파트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통건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이 통건물입니다. 위치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 2호선과 4호선이죠.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에서는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4호선이 앞으로 좀 특징을 상당히 좀 많이 갖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호선 라인 자체가 현재 지금 일반 철도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호선 라인처럼 일반과 급행이 쓰는 노선으로 좀 바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사당역과 이수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더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당역과 이수역은 급행이 쓰는 노선으로 좀 이용이 가능한 그런 노선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144.2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43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층수는 반지하 지하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원룸 12실과 주인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12실은 현재 지금 임차가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또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전세라든가 실거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가는 24억 2천만 원이고, 양쪽의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먹자 상권으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또 완료가 되면서 원룸 12실도 이미 꽉 차 있다고 하니까요. 수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건지 정확한 입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동작구 사당동의 호재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사당역 하게 되면 입지와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리적인 입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이수역과 사당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으로 해서는 도보 약 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임차인들이 좀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가 방배동 쪽 주변 지역, 또 사당역 주변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히 좀 활발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재거리가 많은 내방역 쪽, 또 방배역 쪽 주변 지역을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초로 쪽 주변 지역에 사당동 쪽 주변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수역과 사당역을 따로따로 해서 현재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2개의 구역은 현재 해제가 됐고 2개의 구역은 진행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바로 앞쪽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현재 그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할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인구에 대한 이동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포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지금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서초구가 되고요. 또 하나는 동작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악구가 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밑으로는 남태령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또 과천과도 또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몰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강남순환도로가 2016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좀 다 몰리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좀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건축 사업과 이 재개발 사업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재 좀 예정 사항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진행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의 어떤 도심 재생으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도 한번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됩니다.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이 서리풀 터널, 이 서초구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중앙법원이 위치해 있죠. 이 중앙법원이라든가 대법원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업무 시설들 자체가 이 내방역 쪽이라든가 사당역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 기존의 차량으로 해서 약 한 15분에서 약 한 20분 걸리던 것이 5분이면 이제 중앙법원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서초구역 쪽 주변 지역은 월세에 대한 임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주변 지역, 즉 내방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서초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이 이 사당역 쪽이라든가 이수역 쪽 또 내방역 쪽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만큼 임대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테헤란로까지 막혔던 것이 이제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이 테헤란로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강남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라든가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집가 상승에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는 이 서리풀 터널을 보시게 된다면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의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동안 강남하고 동작구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교통이 좀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또 강남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건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통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그리고 가격까지 살펴볼게요.
네, 본 건물은 2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지 면적이 약 한 43평에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부 시설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게끔 어떤 내부 시설을 좀 꾸며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옵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건물 이거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좀 해보신다면 24억 2천만 원이 현재 지금 매매가고요. 임대가는 11억 4천만 원에 월세 약 한 420만 원을 현재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세를 주인 세대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예상가입니다. 현재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따라서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9억 8천만 원의 안정적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화곡동 소형 아파트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앞으로든 집가 상승의 어떤 결의체 역할,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호선, 5호선이 까치산역에서 불과 약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위치가 이 상업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을 보시게 되면 9층으로 지금 현재 좀 구성이 10층 중에 현재 좀 9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세대수는 96세대의 2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이제 한 단지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40세대의 단지에 소형 아파트 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입지 여건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까치산역에서 도보 약간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먹자 상권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반경 약한 직선거리로 약간 3km 정도 범위 내에는 이 마곡지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대한 확장으로 인한 어떤 임대가 상승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까치산역 쪽 주변 지역은 상당히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곡동 쪽 주변 지역은요. 따라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이런 물건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약간 중자기 좀 끌고 가시게 되면 추후에 어떤 큰 기대로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까치산역 쪽 주변 지역이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W역세권 지역입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소형 아파트, 투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도 초기에 어떤 신혼부부라든가 20대 또 30대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어떤 확장으로 인한 정책가 상승을 내다보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마곡지구라든가 이 본물건 지역의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재물포 터널이 바로 물건지에서 현재 지금 재물포 터널이 지화 공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화곡동 쪽 주변 일대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안 오르는 이유는 주거 밀집도는 상당히 강한데 도로와 어떤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상승을 좀 못했거든요. 이렇게 재물포 터널이 지화가 되면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집가 상승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이 서부광역철도 지화 사업이라든가 이 서부광역철도가 현재 지금 서부광역철도가 현재 지금 신설 그리고 또 예정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철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부광역철도입니다. 현재 지금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원종, 화곡, 가양, 수색, DMC라든가 홍대 입구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한 11개 노선이 되는데 이 안쪽을 좀 내다보게 되면 환승되는 노선이 무려 약 한 6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부광역철도가
개통이 되거나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도 좀 내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정이라든가 화곡에서 이 홍대 입구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도로라든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무려 약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약간 10분 이내에 이제 홍대 입구까지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에 좀 충분히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본 물건은 두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현재 좀 두 단지로 96세대로 좀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현재 물건을 갖고 온 것은 15층 중에 이제 9층에 있는 물건, 투룸 물건을 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부 옵션이 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옆에 또 건물 하나가 한 단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약 한 144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로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갖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들에게 맞는 니즈에 맞게끔 옵션은 풀 옵션으로 다 제공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넓은 거실뿐만 아니라 그 넓은 안방, 또 그 작은 방도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신혼부부들 자체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매매가 자체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를 활용하셨을 때는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실투자금 2,2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마곡지구의 어떤 확장으로 인한 어떤 기대치를 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본 물건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입지성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가치 시장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먹자 상권, 기존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먹자 상권이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임대 수요가 2호선과 5호선 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 수요 등도 상당히 좀 풍부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정성을 든다면 바로 이 마곡지구의 확정으로 인해서 젊은 수요층들이 이렇게 먹자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로 몰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안정성과 입지성 또 그 후에는 서부광역철도와 같은 황금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치산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4명 한정돼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28-8554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섭 소장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